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전엔 앙코르와트였거든요. 동남아의 신비로운 유적지. 사원의 나라. 근데 요즘은 달라요. 캄보디아 하면 뭔가 다른 이미지가 먼저 뜨잖아요. 뉴스 속 캄보디아는 그 유적지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조직, 납치, 강제 노동, 사기 캠프, 캄보디아로 납치됐어요. 이게 실제로 피해자들이 구조 요청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냥 뉴스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이 몰래 보내는 메시지예요.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장기를 떼어가겠다는 협박을 받으면서. 근데 저는 이게 계속 이상했거든요. 왜 하필 캄보디아일까요? 동남아에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태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미얀마도 있는데 왜 이 정도 규모의 범죄 인프라가 캄보디아에 집중됐을까요? 그 답을 찾다 보니까 저는 결국 한 사람에게 도달했어요. 폴포트. 1975년에서 1979년, 고작 4년. 그 4년이 지금 2026년에 캄보디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볼 거예요. 만약 폴포트가 없었다면 캄보디아는 지금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킬링필드가 파괴한 건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1975년 4월 17일 크메르 루주가 프놈펜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폴포트는 이걸 선언해요. 제로아워. 지금부터 캄보디아 역사는 다시 시작된다. 연도도 바꿨어요. 1975년이 1년이 됐어요. 화폐 폐지, 시장 폐지, 도시 폐쇄. 그리고 가장 먼저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안경 쓴 사람들이에요.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요.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건 책을 읽을 만큼 지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의심 대상이에요. 교사, 의사, 법률가, 회계사, 공무원. 이 사람들을 폴포트는 혁명의 적이라고 불렀어요. 그 결과가 숫자로 나왔어요. 1975년 이전 캄보디아에는 법률 전문가가 400명에서 600명이 있었어요. 변호사, 판사, 법학 교수, 검사들이요. 그리고 1979년 크메르 루주가 무너졌을 때 살아남은 법률 전문가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6명에서 12명이에요. 600명에서 12명. 그 사이 4년이에요. 그 사라진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선생님이었고 마을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찾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손이 부드럽다는 이유로, 책을 읽을 줄 안다는 이유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 비극에는 한 겹이 더 있어요. 법률가가 사라진다는 건 법이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폴포트는 실제로 캄보디아의 모든 법전을 소각했어요. 법원 건물은 가축 창고로 바꿨어요. 사법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지워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권력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요. 계약을 어겨도 소송 못해요. 누군가가 내 땅을 빼앗아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캄보디아 부패 구조의 뿌리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폴포트는 교육도 지웠어요. 캄보디아의 학교가 다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배워야 할 시기에 밭에서 일했어요. 교사가 죽었으니까 나중에 학교를 다시 열었을 때 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교육을 3년밖에 못 받은 사람을 교사로 투입했어요. 선생이 아이들보다 아는 게 별로 없는 상태로 교실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불교가 파괴됐어요. 캄보디아는 원래 불교 국가예요. 절이 사회의 중심이었고 스님이 마을의 어른 역할을 했어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 절이었거든요. 폴포트는 스님들을 강제로 환속시키고 절을 감옥이나 창고로 바꿨어요. 이게 뭘 파괴한 거냐면요. 사람들 사이의 신뢰예요. 옆집 이웃이 나를 밀고할 수 있어요. 내 아이가 나를 감시할 수 있어요. 가족이 서로를 의심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폴 포트가 만든 건 킬링필드만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에 불신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4명 중 1명이 잠깐 이 숫자 앞에서 멈춰볼게요. 4명 중 1명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1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일 없어지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이면 누구든 가족 중에 킬링필드에서 잃은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이 이름도 못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 그 상처가 끝나지 않았어요. 부모가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면 그 심리적 상처가 자녀에게 전달되어 직접 겪지 않은 세대도 악몽을 꾸고 사람을 못 믿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요. 캄보디아 전문가들이 이걸 세대 간 PTSD라고 불러요. 4년이 50년을 망가뜨린 거예요. 왜 폴 포트 이후에도 안 나아졌냐면요. 1979년에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크메르 루주를 몰아냈어요. 폴 포트가 도망갔어요. 자, 이제 나라를 재건해야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라를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식인은 다 죽었어요. 법률가는 6명에서 12명밖에 없어요. 행정 경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크메르 루주 하급 관리들을 끌어다 쓴 거예요.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번엔 새 정부의 관리가 됐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학살 가담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거예요. 훈센이라는 사람이 이걸 정책으로 만들었어요. 윈 정책이라고 불렀는데요. 크메르 루주 잔당들한테 항복하면 사면해주고 심지어 지위도 줬어요. 화해를 위해서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뒤집어 보면요. 학살자들이 처벌을 안 받은 거예요. 죄를 지어도 권력이 있으면 괜찮다는 신호를 나라가 보낸 거예요. 이게 부패의 문화적 뿌리가 됐어요. 법이 없는 데다 처벌도 없다. 그러면 권력 있는 사람이 뭘 못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오크냐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생겼어요. 오크냐는 원래 왕실에서 주는 귀족 칭호예요. 근데 현대 캄보디아에서는 사실상 돈을 내고 사는 칭호가 됐어요. 돈을 많이 기부하면 오크냐가 될 수 있고 오크냐가 되면 정부 고위층에 접근할 수 있어요. 정경유착이 시스템으로 제도화된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가 리용팟이에요. 이 사람은 캄보디아 상원의원이에요. 동시에 시아누크빌 카지노 사업자예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인신매매, 강제노동, 범죄 조직과의 결탁이에요. 상원의원이 범죄 조직이랑 연루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를 못 건드려요. 왜냐면 그가 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인을 건드릴 수 있는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이 캄보디아에 없거든요. 폴 포트가 그걸 소각해버렸으니까요. 그 결과가 시아누크빌이에요. 시아누크빌은 원래 캄보디아 남쪽 해안의 항구 도시예요. 2010년대 초반까지는 그냥 조용한 해변 도시였어요. 배낭 여행자들이 가끔 들르는 곳이었는데요. 그러다가 2016년부터 중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카지노가 우후죽순 생겼어요.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도박 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 관광객이 끊겼어요. 카지노 사업자들이 새 수익원을 찾았어요. 그게 사기 캠프예요. 건물 안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 세계 사람들을 속여서 데려와요. 좋은 IT 일자리 있다고 취업 광고를 내요. 한국 사람, 대만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들이 속아서 가요. 공항에서 여권을 빼앗겨요. 그리고 강제로 인터넷 사기를 시켜요. 돼지도살 사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피그 부처링이에요. 피해자한테 접근해서 오랫동안 관계를 쌓아요. 연애 감정을 만들거나 친구 관계를 만들거나 그러다가 나 이 투자 앱으로 돈 많이 벌었어 라고 소개해요. 피해자가 투자하면 처음엔 수익이 나요. 그러다가 더 큰 금액을 넣는 순간 사이트가 사라져요. 이걸 강제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납치된 사람들이에요. 할당량을 못 채우면 전기 충격이에요.
저항하면 장기를 떼어가겠다고 협박해요. 탈출을 시도하면 팔려가요. 킬링필드에서 살아남으면 죽는 시대에서, 이제는 시아누크빌에 갇히면 죽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진실을 폭로한 기자가 있어요. 매크 다라, 캄보디아 현지 기자예요. 시아누크빌의 사기 캠프를 취재해서 국제사회에 알렸어요. 덕분에 미국 국무부에서 인신매매 척결 영웅상을 받았어요. 전 세계가 주목한 상이에요.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가 그를 체포했어요. 세금 탈루 혐의예요. 근데 다들 알잖아요. 진실을 말하면 잡혀간다는 걸. 1975년에 안경 쓰면 잡혀가던 나라가 2020년대에는 진실 말하면 잡혀가는 나라가 됐어요. 폴 포트가 만든 건 킬링필드만이 아니에요. 그는 권력에 맞서면 죽는다는 공포를 캄보디아 사회의 DNA에 새겨놓았어요. 그 DNA가 50년이 지나도 작동하고 있어요. 세계선 B. 폴 포트가 없었다면. 자, 이제 만약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1970년대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법 체계가 있었어요. 민법, 형법, 사법 시스템이요. 법률 전문가 600명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유학 온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앙코르와트로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 같은 동남아에 태국이 있었어요. 베트남이 있었어요. 태국은 지금 어떤 나라예요? 연간 관광객 3천만 명이 넘어요. 방콕은 전 세계 여행자가 가장 많이 찾는 도시 중 하나예요. 동남아의 금융 허브예요. 법 시스템이 있고 부패가 있어도 사법기관이 작동해요. 베트남은요? 공산주의 국가지만 개혁 개방 이후 눈부신 성장을 했어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제조업이 발전하고 지금은 동남아의 공장이 되고 있어요. 캄보디아와 태국의 차이가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태국은 지식인 계층을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 폴 포트가 없었다면 법률 전문가 600명이 살아있었을 거예요. 600명의 법률가가 있으면 사법 시스템이 작동해요.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면 리용팍 같은 사람이 상원의원이 되면서 카지노 사업으로 사기 캠프를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요. 계약을 어기면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땅을 빼앗으면 법원에 갈 수 있어요. 권력자도 법 앞에 서야 해요. 지식인들이 살아있었다면 교육 시스템이 유지됐을 거예요. 3년 배운 사람이 교사가 되는 일이 없었겠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세대가 자라났을 거예요. 그 세대가 정부를 구성하고 기업을 만들고 외국 투자자들과 협상했을 거예요. 불교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신뢰가 유지됐을 거예요. 이웃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가족이 서로 감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는 사기 캠프가 뿌리를 내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범죄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 번식하거든요. 앙코르와트가 있고 해안이 있고 위치도 좋고 기후도 좋아요.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교육받은 인력이 있고 사회적 신뢰가 있다면요. 캄보디아는 태국이 됐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태국보다 더 일찍 동남아의 보석이 됐을지도 몰라요. 시아누크빌은 관광 도시가 됐을 거예요. 범죄 캠프가 아니라 리조트와 다이빙 스팟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캄보디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앙코르와트와 아름다운 해변이 먼저 떠올랐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좋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역설이에요. 폴 포트가 없었다면 지금의 캄보디아가 없는 거예요. 사기 캠프도 없고 인신매매도 없고 외국인들이 납치되는 일도 없었겠죠. 그 말은 뒤집으면 지금 시아누크빌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한국인, 대만인, 인도인, 중국인들, 그 사람들이 거기 갇혀있는 게 결국 1975년의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50년 전 한 사람이 한 나라의 법률 시스템을 소각했어요. 그 연기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폴 포트의 크메르 루주는 4년 동안 통치했어요. 고작 4년이에요. 근데 그 4년이 50년째 캄보디아를 지배하고 있어요. 폴 포트가 파괴한 건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는 시스템을 파괴했어요. 법 시스템, 교육 시스템, 종교적 공동체, 사회적 신뢰, 국가가 작동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들이요. 사람은 죽어도 사회는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요. 근데 시스템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게 없어요. 텅 빈 자리에 권력자들이 들어와요. 법이 없으니까 못 막아요. 부패가 제도가 돼요. 그 제도가 카지노를 낳고, 카지노가 사기 캠프를 낳고, 사기 캠프가 전기 충격과 장기 협박을 낳았어요. 매크다라 기자가 그 진실을 보도했고 영웅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정부에 잡혀갔어요. 1975년과 2024년이 똑같은 거예요. 진실 말하는 사람이 잡혀가는 사회.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캄보디아를 보면서 이게 확실하다고 느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좋은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나쁜 방향으로 나라를 바꾸면 그 나라는 50년이 지나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을 파괴하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이야기.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만약에 세계선에서 다음에 또 만나요.